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동일한 시기에 한 사람이 2개 이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른바 동시범 경합범에서 유기형을 선고할 때 아무리 많은 죄를 중처봐야 범한 사람이라도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여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나누어 받는 것보다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처장님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른바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예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모두 사실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재판부도 첨부된 전과 기록 조회를 통해 이 부분 사실을 확인하여 심리의 경과에 너무 차이가 나는 등 부득이한 이유가 없으면 재판의 이송과 변론 병합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함께 또는 분리 기소 심판하느냐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헌 상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적 경합범을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같이 재판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맞죠? 예. 검찰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성남FC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후에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한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백현동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보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대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위중교사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지만 법원은 이 두 사건을 재판부를 나누지 않고 모두 33부에 배당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백현동 사건, 위중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33부에 배당한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반적으로 병합에서 처리할 때는 그와 같이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중교사 사건을 범죄 사실로 했던 작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면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했지요. 검찰의 어떤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처장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게 합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그와 같은 조치의 내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역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원지방검찰청과 성남지청으로부터 각각 이송을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과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사건 이송의 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애국한 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고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검찰 폭주의 시대에 검찰 폭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검찰의 동시 심판 이익 박탈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사법부 모든 판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소정의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